간추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신당 새누리당을 창당한 이후 첫 번째 탄핵 무효 집회를 오늘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정당이 애국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KBS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이었던 미중 정상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억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이 열린 플로리다에서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확대 정상회의와 업무 오찬으로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회담 결과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미중 정상은 북핵 개발이 심각한 단계에 왔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북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의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이 구체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미중 양국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변화, 매우 큰 성과라며 고무됐지만 그마저도 협상할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중 정상은 회담 성과를 애써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两国和两国人民并且扶植世界的和平稳定我们也会做出我们的 시진핑 주석과의 상견례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답방 즉 2차 정상회담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플로리다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앞에서 중국의 민요를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 외손녀의 모습입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이방카 부부 등 참석자들 모두 환한 표정을 짓고 있죠. 세기의 회담으로 불렸던 미중 정상 간의 첫 만남. 시작은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요. 하지만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공동 성명조차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회담에서 두 정상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을 영접한 직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을 다시 압박합니다. And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두 정상 부부가 처음 만나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즐기는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시리아 공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겐 북한에도 이런 트럼프식 대응이 가능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북핵 해법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모든 선택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중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듯합니다. China believes it's better off with even a nuclear-armed and hostile North Korea on its border than with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allied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언론들은 두 정상의 첫 회담이 시리아 공격으로 빛이 발했다며 북한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분명한 북핵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돌아갔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속히 전화를 걸어와 회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는 오전 7시 20분부터 20여 분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시 주석에게 강조했고 정상회담의 상당한 시간을 한국 관련 사안에 할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황 대행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다시 확인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언제나 지지한다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통화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진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오는 16일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풍성한 성과가 있었다며 호평을 내놨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긍정적인 보도 일색인데요. 하지만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긍정적이고 성과가 풍성한 회담이라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 외교부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관영 CCTV는 이 같은 평가를 매 뉴스 시간마다 반복해 전했습니다. 我欢迎总统先生年内对中国进行国事访问，双方可以继续通过各种方式保持密切联系。 특히 무역을 필두로 군사와 법 집행 등에서 미중 간 우호와 협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因为中国领导人知道特朗普最在意的是美国的经济，只要能给美国带来经济利益，特朗普可能就会在某些问题上让步。 환구시보는 이번 회담이 복잡한 양국 관계에 동력을 불어넣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반면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왜 없었는지, 북핵이나 사드 보복 등에 관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오는 10일 방한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습을 전격 단행한 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공습 결정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하고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도 말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시리아 공군기지 미사일 폭격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격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뉴욕에서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최소 87명이 숨진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뒤 63시간 만에 이루어진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이 미국의 공격으로도 16명이 숨졌다는 게 시리아의 주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미국 보복 공격의 적절성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매우 절제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ed to do more, but we hope that will not be necessary. 러시아의 지지를 믿고 시리아가 화학무기까지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증거도 없이 미국이 주권 국가를 침략했다고 맞받았습니다. Как грубое нару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 акт агрессии.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ем. 안보리의 이 같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lack of unanimity may liquidate new hopes of the Syrian people.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 협상 등 정치적 해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구치소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도 고심 중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출장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차명폰 통화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조사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격일로 두세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삼성 수사를 전담한 이원석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조사에서 대기업 관계자들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20시간 넘게 신동빈 롯데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면세점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45억 원은 직권남용과 강요에 따른 출연금으로 결론 내렸지만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도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이렇게 날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봄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네, 꽃이 있는 곳마다 상춘객들로 붐볐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은 뿌였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진분홍색 꽃기.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신당 새누리당을 창당한 이후 첫 번째 탄핵 무효 집회를 오늘 서울 대안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정당이 애국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피해 경영을 시간들도 아직도 애국 국민이라고! 여러분은 2016년, 2017년 대한민국의 사고꽃을 어떻게 패스한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과 재성을 곁에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감옥에가 있는 이재용과 재성을 곁에서 또 형평성 많이 들어봤죠? 심각한 언제 않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수십억 수천을 채워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한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그 자리에 이희호, 권양수, 이명박을 구속시켜라! 앞으로 한 달 후에 자리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모두 밝히고 정의를 함께 불만을 세울 우리의 공통의 대우의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태극기의 정신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과 이 시위와 모든 시련과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화의 몸이 되셨지만은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 애국세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3년간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기다림을 가리자는 결심까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를 이룬 사람이 선거가 지지를 받아서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되어오시나 그건 잘못된 거죠. 이시나 민수기 우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면 이시나 민수기 우리에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기다림을 가리자는 결심까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를 이룬 사람이 선거가 지지를 받아서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되어오시나 그건 잘못된 거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구치소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도 고심 중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출장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차명폰 통화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조사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격일로 두세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삼성 수사를 전담한 이원석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조사에서 대기업 관계자들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20시간 넘게 신동빈 롯데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면세점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45억 원은 직권남용과 강요에 따른 출연금으로 결론 내렸지만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도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신당 새누리당을 창당한 이후 첫 번째 탄핵 무효 집회를 오늘 서울 대안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정당이 애국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